네, 현재 시간 8시 7분입니다.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영 의원과 함께 개장 전에 어떠한 전략들이 좋을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참 어렵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외국인은 왜 방향성이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수급이 이렇고, 증시는 언제 올라갈까? 이런 엄청난 물음표가 뜬 가운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과거와 다른 흐름이죠. 연초 네. 1월 효과도 없이, 연초부터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 자체가 그러니까요. 계속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뭐, 어려움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시장을 본다 한다면, 이제 상저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전망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상저하고의 가장 주가가 하방을 알 수 있는 부 자체가 연준의 네. 통화 정책이니까. 그렇죠. 원래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 정도에 페이퍼링 종료가 된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 시점에서 시장에서 약간 노이즈가 나올 거다. 이제 그렇게 예상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이제 당초 예상보다 이제 빠르게 이제 통화 정책이 그게 문제예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상보다 빨리 그 조정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운데 네. 어떻게 보면 올해 시장에 맞을 매를 하방에 맞을 맞는다? 미리 맞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여유가 좀 있지 않겠는가. 네, 맞고 나면 속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어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과 관련된 긴축 속도 자체가 네. 빨라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어제 이제 나스닥 시장이 국내 시장에 반영된 것 자체가 나스닥 시장이 거의 2.5%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그 이후 네. 자체가 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또는 3월 달에 이제 50bp 정도까지 인상할 거라는 그건 또 뭐 더 긴축적인 내용 자체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25에서 한 50 올린다니까 깜짝 놀랐죠. 그렇죠. 0.25% 정도로 해서 네. 계속적으로 올해 한 4차 정도 인상하지 않겠나 했었는데 뭐 3월 달에 갑자기. 바로 50bp 인상한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8%를 돌파를 하고 네. 급기야는 이제 오늘 1.9% 돌파했다가 잠깐, 예. 다시 1.85로 아마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쵸, 예. 내려왔는데 이런 또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국내 시장 자체가 여전히 많이 부진하거든요. 부진한 이유 자체가 네. 어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청약이 좀 마무리가 됐지만 그 후유증이 좀 있죠. 진행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국내 시장의 부진을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제 이제 시장의 특징은 그렇게 국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불안하게 전개됐지만은 네. 원달러 환율 자체는 그렇게 좀 안정적이었어요. 어제 뭐 약간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네. 1100 지금 91원 정도가 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도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 부담 없죠. 외국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 네. 국내 시장이 정말로 내부적인 악재가 있다고 한다면 네.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거든요.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네. 빨라지게 된다 한다면 자금이 빠져나갈 거란 것 때문에 환율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원달러 환율 자체는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주식시장 그렇게. 자체가 과도하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해석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어제도 뭐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네. 특히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이 여기는 계속 뭐. 부진입니다.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뭐 먹튀 논란에다가 전일 같은 경우는 일부 카카오 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들 그렇죠. 뭐 탈세 혐의까지 연초부터 아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탈세 예. 혐의까지 조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카카오 그룹 중에서 많이 빠진 것 자체가 이제 카카오는 그래도 조금 하방이 좀 지지가 돼요. 근데 그래요? 카카오페이라든가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낙폭이 크거든요. 상대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계속 좀 예. 더 빠지고 있는 쪽인데 이게 카카오 그룹 중에서 특히 이제 밸류로 따지면 네. 카카오뱅크하고 페이가 상당히 해요? 높거든요. 아, 특히 이제 그랬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이익이 거의 안 나는데 한때 시가총액이 아마 30조 근처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가 너무 높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근데 네네. 성장주들도 보게 되게 되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올라갔던 주식들은 많이 빠집니다. 흔히 말하는 고밸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조심해야 된다고 앞으로도. 봐요. 근데 실적이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따라준 종목들은 상당히 견주합니다. 그렇군요. 대체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은 그래서 많이 실적 떨어진 자체가 것도 없고. 유지가 좀 되거든요. 그걸 그렇군요. 빠지잖아. 안 빠지고 보고 네. 카카오는 하방이 지지가 될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라든가 뱅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밸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좀더 여전히 열어놔야겠네요. 하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네. 계속적으로 함께 하락했던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는 어제 5일 만에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약간 분식 회계 논란도 진행되고 있지만은 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어제 이제
분식 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약간 좀 뒤로 미룬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었나 봐요. 그렇죠. 약간 이제 불확정 자체가 혹시나 2주 이런 정도, 거죠. 네. 2월 아마 7일 정도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 때문에 카카오 그룹들이 한 3%에서 4% 정도, 카카오 셀트리온 삼형제가 예. 반등이 나왔던 게 기대감이 특징이었다고 살짝 봐야 옵니다. 될 것 같고 예. 어제 이제 코스피 업종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한 은행이라든가 네. 보험주가 상승을 했고 반면 그렇죠. 이제 증권주는 하락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건설주들이 현대 산업개발 이슈로 인해 아주 많이 빠졌는데 아, 민폐예요? 다 끌고 그렇죠. 내려갑니다. 빠졌던 부분에다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네. 중동 쪽에서 약간 수주 기대감 자체가 약간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하락했던 자체는 자동차라든가 증권업종이 하락이 좀 두드러졌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특징 섹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섹터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 생각도 그래요.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됐던 것 같은데 네. 특히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거래대금이 7조 6천억입니다. 네. 봤더니 왜 최저치거든요. 너무 인기 없는 거 아닙니까? 작년 5월 4일 이후로 가장 거래대금이 적습니다. 거의 8조 원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네. 이게 전체적으로 감망했다는 거죠. 어제도 물론 코스피도 9조 원대 거래했기 때문에 그거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좀 빠진 것도 있을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시장을 감망하고 있는 흐름 자체가 어제 감망 코스닥 쪽. 시장에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 네. 특징 종목 몇 종목을 보게 되게 되면 네. 앞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올라갔다고 그랬고 SOE를 좀 요즘 강하니까 국제유가 100달러 갈까요? 오늘 전망치를 따지면 $105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국제유가가 더 높아졌네요. 상당 전망치를 계속 올린 이제 $100에서 $105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올린 것 자체 올리면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85불 6부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렇군요. 예. 최근 유가 상승 자체는 이제 경기 회복 때문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간 거기 싼다니까.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공급 보셔야 문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회복이 진행된 국면 쪽에서 네. 간다는 어느 상승 여력이 있는 건데. 그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좋은 거고 또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다른 것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예. 하학업종 같은 경우도 국제 유가 상승 국면 쪽에서 네. 대체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 근데 어제 롯데케미칼이라든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국제 유가의 상승은 하학업종한테는 현재 피해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네, 거죠. 그렇죠. 유가의 상승이. 정유업체들은 수혜지만은 그렇죠. 과거처럼 유가 상승에 의해 가지고 하학업종들의 주가 상승, 실적 제품 가격 상승이 이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납사 가격은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스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하학 제품 스프레드 마진 자체는 약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유업종과 유가 상승 국면 쪽에서 하학업종은 다르다. 정유업종은 약간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자체가 정제 마진이거든요. 예,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이러나. 예. 이게 정제 마진도 현재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SOE는 일단 실적 시즌에 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네. 최근에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도 향후 업황이 좋다 한다더라도 대표적으로 오늘 은행업종 올랐지만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 국면을 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업종 같은 경우 현재 실적 괜찮은데 현재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SOE 현재 지금 가이던스가 6,100억 정도 잡혀 있을 건데 시장에서는 최근에 나온 전망을 하면 4,800에서 5,100억이거든요. 이 정도는 어닝 쇼크입니다. 그렇죠. 하회 네. 많이 한 거죠. 그래서 SOE는 주가 상승에서 긍정적이지만 네. 기술적인 아직까지는 고점 돌파는 어렵다. 직전 고점인 실적이 좀 그렇네요. 10만 원 정도까지 염두에 두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지금 보험주가 요즘 하여튼 금리 인상비가 가장 돋보입니다. 아, 장난 아닙니다. 제가 예. 메리츠아제 특정 종목을 제가 얘기한 메리츠아 지금 계속 신고가예요. 지금 시가총액 6조 원 넘겠죠. 네, 그렇습니다. 메리츠아제 예. 여러분들 보시게 되게 되면 놀랍습니다. 거의 작년 저점에서 거의 400% 떴는데. 진짜 잘 나갑니다. 어제는 이제 현대해상이 좀 주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보험주가 이제 주가 넘었네요. 올라간 부분이 이제 예. 아무래도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 수혜주 부분도 있지만은 최근 이제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험주들이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인데 현대해상가 지금 아마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 가장 수혜주 쪽이 현재로 봐서는 업종도 좋고 보험 쪽이 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험주가 독보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실적 좋은 종목들이 주가 약세 국면 쪽에서 강세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풍산도 최근에 이제 고리가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실적 그렇죠. 전망치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제 4분기 실적 전망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 좋네요.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편의점.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7%. 실적은 예상보다 방어적인 주시니까 좋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밸류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전망치
방어적인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같은 그 GS 리테일을 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싼 주식이거든요. 네. 뭐 시세도 좋지만은 상승 여력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영업무역을 좀 보고 싶은데요. 매번 그 의류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네. 오늘 뭐 관심 연구 쪽에 의류와 관련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영업무역이 지금 52주 신고가거든요. 그렇군요. 네, 신고가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나요? 의류업종을 저 관심업종으로 계속적으로 아침에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이제 맞아요. 의류업종 중에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쪽은 이 종목하고 이제 JS 코퍼레이션이거든요. 네. 52주 신고가인데 최근에 이제 OEM 의류업황 자체가 여전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역의 OEM 의류 판매가 상당히 잘했죠. 좋은 쪽이고 올해 네. 전망치도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입한다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사의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상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2,500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3,800억, 현재 4분기 실적 전망치도 가이던스가 아마 760억인데 830억 정도. 이미 넘겼네요. 예. 넘길 수 상당히 있다. 좋게 나올까 전망인 것 네, 같습니다. 뭐 목표 주가 7만 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8월 18일 날 제가 4만 1,000원대에서 4만 8천 원 목표가 그렇죠. 제시해드렸거든요. 이미 뭐. 예,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올 때 제가 수정해서 더 가져가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네. 충분히 종목은 5만 8천 원 이상까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컴투스 홀딩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게임 오늘 또 쪽 충분히 메타버스. 주목을 해볼 만한 이유가 네. 최근에 이와 관련해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산 거요? 인수했던 부분, 네.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할 위한 포석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국내적으로 따지면 현재 대선 후보들, 네. 윤석열 후보라든가 이재명 후보 자체가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발표하고 그렇더라고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법제화시키겠다. 그리고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서 5천만 원 정도까지 비과세하겠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락포 가동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컴투스 홀딩스라든가 또 가상자산 NFT 관련 대표적인 다날이라든가 종목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선 정책까지 좀 들어가 있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좀 하락하는 가운데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들, 어쨌든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었고요. 또 제한적인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보면서 앞으로 좀 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장 투자 전략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자, 오늘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저는 뭐 다 빠졌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오늘 네. 출발은 어제 이제 국내 시장 자체는 나스닥 선물시장 하락 부분 어제 선 반영해서 빠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아침 출발은 제가 보기엔 뭐 보합권 이상에서 출발하지 나쁘지 않겠는가 않네요.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빠진다 한다 하더라도 2820포인트대가 작년 12월 초에 저점이 2822거든요. 거기는 충분히 지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네. 근거가 뭐냐면 네. 일단 제가 뭐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잘 이용을 안 하는 전문가인데 그렇죠. 저는 기본적 분석가인데 제가 네. 주가 많이 빠질 때 제가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격도를 보는데 20일 이격도를 보는데 20일 이격이라는 자체가 20일 이동 평균선에 비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밤에도입니까? 그렇죠. 이격이라는 성격 자체가 많이 떨어지면 다시 붙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 낙폭 과대, 또 반대로 그렇죠. 많이 벌어져서 105 이상 올라가면 과열이거든요. 그래서 네. 95 아래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게 이제 이격도 기준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20일 이격의 코스피 같은 경우 96.2입니다.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95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네. 95 아래로 내려간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드문 한 번, 일이군요. 두 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95 근처까지 내려온 것은 1년에 두세 번 내려옵니다. 그 시점에 올해 한 번 상반기 때 나왔다고 봐요. 현재 나왔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시하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95 아래로 더 내려옵니다. 93 정도까지 내려와요. 아, 조금 많이 더 내려오면. 보수적으로. 지금 예. 코스닥 시장 이격이 지금 94점 지금 5 정도 됩니다. 네. 거의 당긴다고 보고. 이 국면 쪽에서는 확률적으로 90% 이상은 급반등이 나옵니다. 양 시장 모두 약간 좀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코스닥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 예. 내려가요. 이런 경우도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내려온 경우가 1년에 두세 번 내려옵니다. 이게 그렇군요. 두세 번 내려온 게 자체가 여기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데. 아, 표시해 주신대. 그다음에 최근에 보게 되면 최근 같은 게 12월 달 같은 경우는 네. 그보다 위에서 저점이 나와서 반등이 나왔고요. 아, 그다음에 그렇죠. 작년도 같은 게 93 아래에 1년에 한 번 정도 내려오는데 작년도에 이제 10월 달에 이 아래로 내려온 게 있고요. 거의 이 국면 쪽에서는 거의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 아래로 지금 이런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내려오거든요. 저렇게 보니까 이해가 딱 되네요. 예. 그래서
오늘 절대적으로 추경 매수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오늘 주식을 사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근거가 네. 외국인사 선물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 선물 어제 외국인 선물 매매 자체는 거의 스테이였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네. 종가 약간 소폭 매수했는데 현물도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매수 매도도 기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습니까? 외국인? 일단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더 이상 팔 만큼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물이 보고? 최근에 보게 되면 어제는 약간 소폭 매수했지만은 네. 4일 동안 선물 매도 계약 수가 거의 3만 계약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도 약 3조 원 정도 돼요. 네. 그 임계점이라 더 이상 팔 물량이 없어요. 거의. 싹다 팔았구나. 예, 그러면 팔았던 것 자체는 다시 사야죠. 한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야죠. 일단은 제가 보기엔 한매수할 가능성이 커요. 어제 종가 약간 매수를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한매수 가능성 때문에 지수 하락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선물 매도로 인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겁나는 것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선물을 판다는 것 자체는 현물을 향후에 팔기 위한 포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보면 선물을 대규모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물 매도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선물 더 이상 현물에서 매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선물을 매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판단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 자체, 청약 기회와 관련된 개인 투자 매도는 일단하게 좀 됐고. 네네. 이제는 이제 어제 이제 청약 끝났으니까 돈이 언제 들어오냐? 내일 들어오거든요. 환불이. 그럼 내일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자, 그러면 개인 투자가 내일 돈이 들어옵니다. 계좌에. 그럼 거래 대금 다시 늘어날까요? 내일 개인 투자가들이 환불금 들어와서 별로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별로 청해봐야 뭐 못 받고. 그렇죠. 다시 주식을 아마 많이 빠지기 주식 사자, 때문에 약간 일부는 이렇게. 여기 들어간 사람은 다시 사겠죠. 내일 수급 좋아집니다. 그럼 오늘 주식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죠. 네. 내일 됐어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 결국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된 시점 자체는 27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간 수급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네네. 기간 투자가들 LG에너지를 편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비중만큼 예. 다른 것들을 덜어낼 거다. 대형주들은. 그렇죠. 얘기해 그때까지는 대형주도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은 종목들이 가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전개될 거고 실적 성장주들은 계속 상승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일단 반등이 나오면 개인적으로 2120 정도까지는 2120. 결적 반등 가능성이 없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오늘 주식을 파는 날은 아니다. 사는 것 자체는 뭐 불안하신 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네. 파는 것 자체는 절대적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반등을 팔지 이용한다.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예. 논란 자체는 그럼 가치주냐 성장주냐 논란인데 저는 이제 성장도 충분히 빠졌거든요. 뉴욕시장도 지금 비싸게 빠집니다. 네.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면 제가 보기엔 성장주가 더 나와요, 빠르게.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냥 실적이 괜찮은 성장주나 민감주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저는 박종훈 원장은 이제 가치 성장주 투자를 추구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쵸. 가치주이면서 성장주 사는 게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게 베스트인 뭐냐? 거죠. 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실적 피크하고 이치도 아니고 네. 작년도 실적도 좋고 올해도 실적도 좋으면서 밸류션 자체가 싼 종목이 제가 보기엔 가치 성장주라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세 가지 조건만 맞추면 되겠네요. 그들 네. 업종이 어떠냐? 일단 네. IT가 대상이고요. IT. 그다음에 은행이라든가 보험주는 계속 작년도 실적도 괜찮고 올해 실적도 괜찮고 밸류션 싸고. 금리도 네, 상승하고. 그런 게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경기 관련 쪽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조선업종 같은 게 조선업종은 실적은 좋아지지만 밸류 자체가 높으니까. 거기 빼고. 예. 예. 그게 뭔다는 제가 보기에는 의료업종이고요. 그다음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구간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네. 원자재 관련 종목들 풍산이라든가 네. 뭐 종목들 LS라든가 뭐 그래도 고레안이라든가 그런 또 종목들이 좀 대상이 좀 되겠죠. 근데 지난 시간 언급된 상사 간밤에도 비철금속 시장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들. 예. 그다음에 실적이 성장하는 성장주 중에서는 2차 전지는 실적이 성장하는 거니까 실적 그 2차 전지 쪽에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을 적게 하셔야 되겠죠. 네,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자체 따라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메타버스라든가 그런 정책적인 효과 때문에 오늘 낙폭과대 종목 쪽에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가 다나리라든가 뭐 관련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일단 관심주 넘어가기 전에 얼추 지금 힌트를 다 주셨지만, 우선은 추천주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해성 DS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나가는데요. 지금 매수가, 지금 수익률이 30%가량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11월 12일에 추천을 좀 해 주셨습니다. 자, 해성 DS,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뭐 최근에도 제가 이제 주가 올라갈 때 계속 특징주 얘기할 때 목표 맞아요. 주가 계속 높게 잡아도 된다 얘기했던 거 자체가 네. 예사가 최근에 실적 한 3일 전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랬군요. 앞으로 이게 차량용 반도체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트렌디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68,7만 원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겠는가. 다만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군요. 저정권에서 56,000원 잡히게 되게 되면 계속 계단식 상승이니까 뭐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여전히 PER 기준에서 1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쪽이거든요. 저렴하고요. 한 68,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을 그 보시고 정도. 신규 매수는 저정권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IT 쪽에서 괜찮은 게
지금 뭐 반도체 장비라서 소재는 부진하지만 패키징 기판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카메라 모드 같은 게 괜찮거든요. 이쪽에 앞서 얘기했던 실적 성장주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T 쪽에서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패키징 기판 쪽에 해상대에서 쭉 가져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 방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패키지 기판 쪽. 자, 그럼 오늘장 관심주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보십니까? 예, 뭐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거 실적 성장주 쪽에 본다 한다면 대표적으로 경기발전기에서 의리 쪽이라 좀 보고 있고요. 의리 네. 쪽에서도 OEM 의리 쪽에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네. OEM 의리 기업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 팬데믹 구간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났고요. 그렇죠. 예. 올해 전망치도 좋습니다. 또 4분기 실적도 봐야 되는데 4분기 실적도 보니까 우리 의회기업도 영업이익이라든 한세실업이라든가 제이스 코퍼레이션 실적 좋을 것 다 같은데요? 좋습니다. 예상 네. 실적보다 다 상향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도 최소한 상반기까지 좋다는 전망이니까 그다음에 마진 자체도 상당히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래도 올해도 실적 성장주로서 의료업 좀 주목받지 않겠는가. 자, 네. OEM 의료기업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 세 가지 정도 있네요. 뭐 영업무역하고 한세실업하고 JS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네. 이들 회사가 대표적인 OEM 의료기업들이거든요. 의료기업들이 지금 대체로 PR이 작년도와 올해 실적 추정치를 좀 해봤었는데 대체적으로 주가 쌉니다. 해외 기업들은 PR이 지금 20배가 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전히 영업무역이 지금 9배밖에 안 되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담 그래서 없고요. 관심력은 맨 아래쪽에 있는 JS 코퍼레이션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운용력이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하셨던 종목입니다. 예, 영업무역도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했던 맞아요. 주식이고요. 41,000원대. 그다음에 제가 괜찮다는 이제 얘기죠. JS 코퍼레이션도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12월 초에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작년 연말 소비 시즌에 대표적 주목할 쪽이 OEM 의리 쪽이라 해서가 JS 코퍼레이션을 21,000원대 언급해 드렸던 주식인데. 마이클 코어스 만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미국의 소비 작년도 연말에 의류시장 자체가 오미크론이 확산이 좀 되면서 소비 경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진했던 주식인데 이제 그 시점에 비해서는 지금 한 1,000원 정도 올라와 있고요. 또 예사가 상당히 고배당주입니다. 그렇군요. 배당 수익률 4.6%니까 아마 작년도 최소한 500원에서 아마 1,000원 정도 배당하지 않겠나 배당 생각이 매력이 드는데 있어요. 예. 그냥 그걸 감안하면 아직도 수익 구간인데 네. 최근 실적 전망치도 괜찮고 수급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관심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산은 보면 이제 의류도 있지만은 핸드백 회사 있습니다, 본래. 핸드백, 미국 쪽에 특히 회사가 미국 쪽의 인기 브랜드 자체가 우리나라는 뭐 LMS라든가 루이비통이라든가 뭐 비싼 샤넬이라든가 인기 그 브랜드 있지만 미국은 좀 다르다면서요? 미국은 인기 브랜드가 소비자 그 10대들 대상으로 해서는 마이클 코어스가 1위입니다. 아, 그렇죠. 마이클 코어스라든가 그다음에 코치라든가 게이트라든가 그다음에 게이스 스페이드라든가 그다음에 뭐 루이비통인가요? 네, 루이비통. 그쪽인데 근데 예사가 이제 1위인 마이클 코어스라든가 그다음에 코치라든가 게이트 스페이드 1위, 3위 사이한테 핸드백을 OEM으로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핸드백 시장이 보니까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도 네. 재작년 대비해서 60% 성장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10대들한테도 핸드백 자체가 인기거든요. 여기다가 회사가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진 이유 자체가 약진 통상이나 회사 자체를 2018년도 8월 달에 그 600억, 593억. 잘 샀죠. 그렇죠. 네. 근데 약진 통상 회사 자체가 작년도 보니까 대출시장에 영업이익 400억 이상 나는 회사거든요. 근데 600억대 인수했으니까 그것도 현금이 143억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네. 예, 그래서 M&A 효과 때문에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회사 그래서 뭐 PR이 지금 올해 5.3배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 대비해서 지금 뭐 10배 정도 되는 거니까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회사가 자본금 13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1조 원이 넘어가는데 개인적으로 충분히 무상증자도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만 좀 가볍게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21,300원대에서. 목표 주가는 제가 지난 12월 달에는 36,000원 제시드렸었는데 일단 네. 좀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28,0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21,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요 내용 JS 코퍼레이션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주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